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는 수많은 풍경과 이야기들이 숨어 있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곳, 바로 다방이라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 30대 후반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40대, 50대, 60대 분들에게는 더욱 생생한 추억이 될 거고요. 다방. 참 오래된 단어죠?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곳곳에 있지만 옛날에는 다방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냐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친구들과 다방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때의 모든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그 특유의 커피 향, 창문 너머로 보이던 거리 풍경,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누던 이야기들. 사실 요즘 카페와 비교하면 다방은 시설도 좀 낙후되어 있었고 커피 맛도 지금만큼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뭘까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 시절의 순수함과 진정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젊은 분들이라면 우리 어른들이 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함께 그 따뜻했던 다방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으로요. 다방, 참 정겨운 이름이죠? 한자로는 즉 차를 마시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정작 다방에서는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셨죠.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지금처럼 카페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동네 큰 길이나 역 앞에는 꼭 한두 곳쯤 다방이 있었어요. 그곳은 마치 동네의 랜드마크 같은 존재였죠. 다방의 외관을 기억해 보세요. 대부분 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연한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문에는 다방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고 가끔은 다방이라는 글자 대신 차자 하나만 크게 써놓은 곳도 있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특유의 분위기가 여러분을 맞이했어요. 은은한 조명, 약간 낡은 듯하지만 정성스럽게 닦인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코끝을 간지리는 그 커피 향. 지금 생각해봐도 참 독특한 향이었어요. 원두의 깊은 맛보다는 인스턴트 커피의 달콤함이 더 강했지만 그 나름의 매력이 있었거든요. 다방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었어요. 어떤 다방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어떤 곳은 당시 유행하던 팝송이나 가요를 들려줬죠. 또 어떤 다방은 신문이나 잡지를 비치해 놓아서 혼자 온 손님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어요. 다방 사장님들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중년의 여성분들이셨는데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학생 왔네. 오늘도 설탕 2개짜리?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다방을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방만의 독특한 메뉴들도 있었죠. 믹스커피는 기본이고 레몬티, 모카, 비엔나 커피. 지금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했어요. 특히 크림이 동동 떠있는 비엔나 커피는 정말 고급스러운 메뉴처럼 느껴졌거든요. 다방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정겨움,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감. 단순히 차를 마시는 방이라는 뜻을 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 설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용돈을 모아 친구들과 다방에 들어갔던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었죠.
왜냐하면 다방은 어른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도 될까? 돈은 얼마나 들까? 뭘 주문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떨림이란. 처음에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몰라서 입구 근처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방 사장님이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어디든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가 자리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을 거예요. 메뉴판을 받아들고는 또 한참을 고민했죠. 커피 종류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블랙커피, 설탕커피, 크림커피, 믹스커피. 뭐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친구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너는 뭘 시킬래? 나는 믹스커피?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주문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커피가 나왔을 때의 그 감동. 예쁜 잔에 담긴 커피, 그 위에 하얀 크림이 동동 떠있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숟가락으로 살살 저어보면서 와, 이게 어른들이 마시는 커피구나 하고 생각했죠. 첫 모금을 마실 때의 긴장감도 잊을 수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혀를 대기도 하고 쓴맛에 놀라서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 뭔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곤 했죠. 친구들과의 수다도 평소와는 달랐어요. 다방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함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거든요. 장래 희망, 연애 이야기, 꿈과 고민들. 그런 이야기들이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어른스러움이라고 할까요? 담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어른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묘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때의 설렘,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서 따뜻하게 기억되고 있어요. 다방 안의 풍경을 떠올려 보면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그런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창가에 앉으면 밖으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볼 수 있었어요. 봄에는 가로수에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가을에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온 세상을 뒤덮는 모습까지. 특히 비 오는 날의 다방은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고 밖으로는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 장면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는 기분이란.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다방 안에서는 항상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었으니까 카세트 테이프나 LP로 음악을 틀어줬죠. 이장희의 그건 너,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이문세의 옛사랑,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그리고 팝송으로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같은 노래들이 자주 흘러나왔어요. 다방마다 고유한 플레이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다방은 주로 트로트를 틀어주고 어떤 곳은 팝송 위주였고 또 어떤 곳은 클래식이나 재즈를 들려줬죠. 그 음악들이 다방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사람들의 모습도 참 다양했어요. 한 구석에서는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직장인들이 업무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혼자 온 분들도 많았는데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방의 인테리어도 지금 카페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대부분 어두운 갈색이나 젓갈색 톤의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는 풍경화나 정물화 같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조명도 지금처럼 밝지 않고 은은했죠. 그래서 더욱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커피 맛은 지금과 비교하면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어서 만들어줬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그 시절의 순수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방에서는 시간이 참 천천히 흘러갔어요. 급할 것도 없고 어디 가야 할 일도 없고 그냥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여유가 있었죠. 그 여유로움이 그 시절 다방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다방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공간이었죠. 그 시절 사람들에게 다방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선 다방은 만남의 장소였어요. 연인들에게는 데이트 코스의 필수 코스였죠. 그때는 지금처럼 갈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영화관, 공원, 그리고 다방. 이 세 곳이 연인들의 주요 데이트 장소였어요. 특히 다방은 조용하고 아늑해서 둘만의 시간을 갖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미팅 장소로도 자주 이용되었어요. 땡땡역 앞 땡땡다방에서 만나자는 식으로 약속을 잡곤 했죠.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쉬운 다방이 만남의 장소로 인기가 높았어요. 또한 다방은 소통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죠. 학교나 직장에서는 할 수 없었던 진솔한 대화들이 다방에서는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인생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랑의 아픔, 꿈과 희망. 그런 이야기들이 커피 한 잔과 함께 천천히 풀어져 나갔어요. 위로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혼자 다방에 가서 창밖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곤 했죠. 다방의 따뜻한 분위기와 은은한 음악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었거든요.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공간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수많은 청춘들의 꿈과 열정이 다방에서 싹 텄어요. 어떤 유명한 작가나 음악가들도 젊은 시절 다방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문화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새로 나온 음악을 처음 들어보는 곳이 다방이었고 유행하는 패션이나 문화 트렌드를 접하는 곳도 다방이었어요. 어떤 다방에서는 시 낭송회나 소규모 공연을 열기도 했거든요. 무엇보다 다방은 민주적인 공간이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커피 한 잔의 값으로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어요. 짙은 담배 연기 사이로 웃음소리와 한숨이 섞여 흐르던 그 시절. 다방은 정말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작은 극장이었어요. 인생의 드라마가 매일매일 펼쳐지는 무대였죠. 그래서 다방은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 자체였던 것 같아요. 추억과 감정, 만남과 이별, 꿈과 현실이 모두 한데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었죠. 다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악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다방에서 들었던 노래들을 들으면 자동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시절 다방의 음악은 정말 특별했어요. 지금처럼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음악을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LP,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다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더욱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다방 사장님들은 나름의 음악 철학이 있으셨어요. 어떤 분은 주로 팝송을 틀어주셨고 어떤 분은 한국 가요를 좋아하셨죠. 또 어떤 다방에서는 클래식이나 재즈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방마다 고유한 음악적 색깔이 있었죠. 기억에 남는 곡들을 떠올려 보면 비틀즈의 Let It Be가 흘러나올 때의 그 감동, 폴 맥카트니의 목소리가 다방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더욱 애절하게 들렸어요. 예스터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노래들이 나오면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대화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어요. 한국 가요로는 이문세의 옛사랑이 정말 명곡이었죠. 사랑했던 사람아, 이제는 안녕하는 멜로디가 다방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이장희의 그건 너도 빼놓을 수 없고요. 내 마음의 그림자는 그건 너야. 이 노래가 나오면 괜히 감성적이 되곤 했죠.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도 다방의 단골 메뉴였어요. 창가에 앉아서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창밖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하고 상상하곤 했어요. 외국 팝송으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도 자주 들렸어요. 그 깊고 우울한 멜로디가 다방의 은은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죠. 카펜터스의 예스터데이 원스 모나 타프 오브 더 월드도 다방 음악의 클래식이었고요. 음악이 흘러나오면 다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나는 곡이 나오면 사람들의 대화도 활기차져지고 잔잔한 발라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목소리도 낮아지고 분위기도 조용해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 음악들이 각자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과 함께 들었던 노래, 이별할 때 들었던 노래, 친구들과 즐거웠던 순간에 들었던 노래. 그 노래들이 다방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그때의 감정과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어떤 때는 다방 사장님에게 이 노래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친절하게 다시 틀어주시곤 했죠. 그런 작은 배려와 이해가 다방을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그 노래들을 들으면 자동으로 다방의 분위기가 떠올라요. 그 음악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대부분의 다방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섰죠.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었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카페들이 다방보다 훨씬 좋은 점들이 많아요. 커피 맛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 의자도 편하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위생 상태도 훨씬 깔끔하죠. 와이파이도 되고 콘센트도 곳곳에 있어서 노트북 작업하기에도 좋고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 시절 다방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온기와 정겨움은 이제 오로지 추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거든요. 지금의 카페는 너무 완벽해요.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매뉴얼대로 운영되죠.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번호표를 받고 호명되면 가져가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다방에서는 사장님이 직접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려주고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오늘은 좀 늦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같은 따뜻한 안부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갔죠. 그리고 다방에는 단골 문화가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는 분들이 계셨죠. 사장님은 그분들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저씨는 설탕 안 넣는 거죠? 학생은 크림 많이 넣어드릴까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다방을 더욱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줬어요. 지금의 카페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직원들도 교대 근무를 하고 매뉴얼에 따라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개인적인 유대감을 느끼기는 어렵죠. 그리고 다방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의 카페들은 대부분 회전율을 중시하잖아요. 테이블도 작고 의자도 오래 앉아있기에는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방에서는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이고 앉아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다방의 공동체적 성격도 그리워요. 지금의 카페는 개인적인 공간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각자 노트북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다방에서는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 사람들과도 눈인사를 하고 가끔은 대화도 나누곤 했어요. 물론 모든 변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의 카페들이 가진 장점들도 분명히 있죠. 다양한 원두를 선택할 수 있고 디저트도 훨씬 맛있고 공간도 쾌적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리워져요. 그 시절 다방의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분위기,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움.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가끔 옛날 다방을 그대로 재현한 레트로 카페들을 보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겉모습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까지는 재현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다방에 얽힌 이야기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혹시 첫사랑과 마주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커피잔만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을 견뎠던 순간들. 지금 생각하면 그 떨림과 설렘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아니면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앉아서 꿈 이야기를 하던 장면은 어떠세요?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우리 10년 후에도 이렇게 만나자 하면서 허황된 계획도 세우고 진지한 인생 상담도 하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죠. 혹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을 생각하던 순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다방의 따뜻한 분위기가 위로가 되어 주었죠. 그 순간의 고독조차도 지금 돌이켜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다방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나누게 되고 그것이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다방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진로를 정하거나 이직을 결심하거나 결혼을 결정하거나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방에서 이루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때의 다방은 이제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 기억만큼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우리를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어요. 편리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 시절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그리워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 급하지 않은 여유로움,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만남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추억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비록 다방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렇게 잠시 옛 시절을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다방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다음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